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조금 우려도 있거든요. 공공기관에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소기업까지 충분히 확대하실 수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원을 받다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우선은 저희들이 가족 친화적인 그러니까 문화를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직에서 우선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민간 기업까지 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한 20인 미만이나 100인 미만 이런 중소기업들로 좀 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기자님 그 회사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뭐 좀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규모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지원도 좋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저출생 대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지원보다 유연 근무제다라고 하는 자료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이 출퇴근 자유롭게 뭐 초등학교 뭐 1시간 자율 출퇴근제 요구만 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도청에서부터 연락이 시군부터 관공서부터 그런 유연 근무제를 좀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저희들이 육아 시간 보장 확대 위해서 여러 가지 우선 관공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손자녀 돌봄 시간이라든지 주 4일 출퇴근제라든지 어린 자녀 양육 여성 부문에서 경기 편성을 제외한다거나 하는 그런 유연한 근무 문화, 그러니까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우선 공직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민간으로 좀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이번에 이런 정책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대단히 추가 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마련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사실 저희도 그 지원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게 실효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스드메라든지 또 난임 지원, 배우자 동행 휴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참 의미는 좋지만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전국 최초라든지 전국 유일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실효성보다는 이런 점을 또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지 좀 궁금한데요. 이미 스드메라든지 난임 지원에 따른 배우자 동행 휴가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발표를 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점이 왜 좀 부각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걸 특별하게 부각하기보다는 이거는 물어보실까봐 신규나 확대냐 아니면 계속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에 궁금하실까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별도로 이게 우리 전북만의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보면 전북형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전북이 다른 지역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차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드린 거지 별도로 방점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규로 하는 부분은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계속 사업이나 아니면 확대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대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라 이번에 이제 신규적으로 전국 최초든 아니면 전북만의 특이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나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실효성,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일단 박웅 기자님 하시고 동시에 KBS 기자님 두 분이나 주셔서 조선호 기자님. 그 산업연구원 통계 보면 사업체의 85.3%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내용들도 이제 뭐 중소기업 취업 장려라든지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기존에 있는 정책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취업 장려 정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현재 반응이 좀 어땠는지, 뭐 사용자단체라든지 기업들의 반응이 어떤지 청취하신 내용이 있다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자녀 채용기회 확대 추진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전북 도에 취업을 한다든지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자녀 엄마들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좀 예상되는 좀 취업 규모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원 외로 이제 특별 채용을 하게 되는 건지 그 좀 감독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에 대해 제도적,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직장 문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주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아직은 현장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 그대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기업 같은 데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근로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바꿔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꾸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다자녀 가구 대상 임용 모델 시범 적용을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에서는 좀 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부처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KBS 그럼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특례를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 전에. 예. 알겠습니다. KBS 조선호 기자님. 언제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실효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도 실제로 이 정책이 적용되려면 문화 인식 개선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지속성 있게 가져가려면 정부 이 어떤 현금성 지원이나 정책 마련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구성원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지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또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홍보를 하시거나 개선해 나가실지 의지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인구정책, 이 청년정책과를 인구청년정책과로 바꾸면서 팀도 개편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71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효과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밖에 있는 부분들이 밖에 있는 분야와 그 구성원들이 인식이 좀 더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인구 청년 정책과를 통해서 우리 본청 전체가 이런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대야 원범이
기자님 하신 다음에 엑셀 좀 분석하시게. 예, 전폭기업 반할 주택 500호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지사님께서 몇 개 시군에 이제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고 내년에 시험 단지로 100개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100개 단지가 조성된지 하고요. 또 사실은 예를 들면 임시에다 준다면 분사에나 고창에 있는 분들에게 대상자가 될 수 없잖아요. 벌기 때문에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11개 시군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범사업 한개 단지 100세대에 대해서는 어디가 될지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100세를 졌는데 뭐 부족하다 그러면 뭐 좀 바꿔서 다른 옆에 있는 소멸지역 청년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후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규모에 맞게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세정보다 크게 지금 3개 정책이 취업결혼하고 출생, 양육인데 이 1,089억 원 중에 예산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부부 임차인 주택을 무료로 공급한다든지 그런 청년들의 유인책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 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유인책이 있으니 와서 애를 결혼하고 출생을 해달라고 하는데 크게 좀 표현할 만한 정책이 하나 있으면 좀 크게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아까 4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도 71개 사업 중에 예산 사업이 55개고 비예산 사업이 16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야별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첫 번째 취업결혼은 가볍게라는 부분에서는 21개 사업에 4억 584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출생은 건강하게 하는 사업에는 15개 사업에 206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에서는 21개 사업에 333억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문화 확산 부분에서는 14개 사업에 6억을 배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이렇게 크게 어떤 특별하게 유인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이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부터 결혼, 임신, 육아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 1인이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걸쳐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한번 따져봤더니 1인 최대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이 청년 1인일 수도 있고 청년 1인 대상으로 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최대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시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도 많고 이런 지원책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하면 그런 게 어떻습니까? 추가 좀 없으면 추가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연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시험장님 고생 많으셨고요.